수직선에서 두 점이 있으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요? 수직선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빼죠. 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랑 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이랑 4 5잖아요. 근데 너네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5라고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거리는 무조건 양수로 정의가 돼요. 아직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 위에 어떤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쓸지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A, B가 뭐 누가 더 크든 A에서 B를 뺀 거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죠. 이 얘기를 부드러울 수 있게 해서도 한번 했었죠.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직선이고 이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좌표평면이라는 걸 배우는데 여기 위에서도 여러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하기 전에 좌표평면이 뭐죠? 민사 좌표평면이 뭐죠? 좌표평면이 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해야 돼요. 좌표평면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데 수직선은 축이 몇 개? 하나밖에 없죠. 맞죠? 좌표평면은 축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수직선에서는 이런 점들의 위치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좌표평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점들의 위치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 1, 2, 3 이 정도로 하면 민사 이 좌표 몇 콤마 몇인 거? 이것만 여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x좌표, y좌표를 읽어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여기에 각각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됐어요.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다고 그럼 A를 편해서 A, B라고 쓰고 B를 C, D라고 쓰고 그러면 수직선처럼 두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해서 뭘 재면 되냐면 저 빨간색 길이 재면 되죠. 빨간색 길이를 재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x좌표 따르고 y좌표 따르고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지금 몇이에요? 쑥 내렸어. 여기 x좌표 몇이야? 없고 몇이야? 내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데 A, B일 때 x좌표 몇이야? A잖아요. 얘 x좌표 몇이야? C잖아요. 이 거리가 몇이겠어? 여기 적혀있잖아. 여기 10 빼기 1이라고. 여기서 맞아. 근데 이 점이 A, B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거리를 쓸 때 이렇게 쓸게. 아주 괜찮아요. 인수가 있어. 그럼 이 거리랑 내가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평행하게 그으면 이 거리랑 둘이 같은 거 아니야? 얘랑. 당연히 이 거리도 10 빼기 A의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10 빼기. 문제 되고 있어. 그럼 똑같이 뭘 할 거냐? Y축에 발을 이렇게 두 개 내려. 그럼 이번엔 유좌표가 B고 B좌표가 D잖아요. 여전히 거리를 D에서 D를 빼든 뭐 B에서 D를 빼면 하면 되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겠죠. 그럼 절대값 B 빼기 D가 되겠죠. 그럼 지금 직각이고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무슨 점을 쓸 수 있어? 필터가 있어.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분 A, B 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루트 너제곱 빼기 너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고 B 빼기 D의 제곱 되는 거죠. 아직 안 어렵죠? 그래서 됐어. 예를 들어서 A좌표를 1,3 B좌표를 마이너스 2,7이라고 보면 선분 AB 길이는 루트 너 빼기 너의 제곱 그죠? 너 빼기 너의 제곱 그죠? 루트 18이고 거기가 3루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됐어요. 그죠? 됐어.
당연히 너에서 널 빼도 되고 너에서 널 빼도 돼. 아무 데서나 아무 걸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라는 게 저렇게 잘 쉽게 정해서 돼요. 그래서 거기 1번 박스에 부정세 거리는 AB라고 돼 있고 이런 공식이 적혀 있어. 확인해. 그리고 거기 왜라고 돼 있잖아. 왜라고 돼 있는데 이 그림 하나 그려내. 이거 해봐. 여기서 봐야지. AC 길이부터 배워보면 AC 길이는 루트에 너랑 너 거리 재는 거잖아. 그러면 뭐 너랑 너 거리 재면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겠죠. 그럼 BC 거리도 재보면 BC 거리를 1000번은 재면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둘이 같대. 그럼 둘이 같은데 루트끼리 같으니까 당연히 속에 있는 애끼리 같은 거죠. 아니면 양변을 제곱을 하든가. 그러니까 너랑 같은 거는 그러니까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9랑 양변을 풀면 A 제곱이 사라지겠죠. 사라지면서 네가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0A 25 30 따라서 4A가 24고 A는 60.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것까지는 좀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1번이 2번이랑 3번은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어렵다기보다 낯선 건데 더. 이렇게 세 점을 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최소값. 우리가 최소값 구하는 거를 배운 게 어디서 배웠냐면 사실 2차 함수에서 배웠거든. 2차 함수에서 범위가 주어지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었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루트 더하기 루트 할 때 이거랑 이걸 더할 수 없죠.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루트 5라고 안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 안에 것끼리 계산할 수가 없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보는 거냐면 이거의 의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식을 쓸 때 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좌표끼리 뺀 거 제곱했잖아. 여기서도 주어진 점들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찾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읽을 거냐면 A5를 읽을 거예요. 쓸 테니까 납득이 되는지 봐. 이건 뭐라고 읽을 거냐면 A, B로 읽을 거야. 결국 얘가 뭐 한 거냐면 너 빼기 너 제곱, 너 빼기 너 제곱, 너 빼기 너 제곱, 너 빼기 너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번 A5 더하기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알지 됐죠? 그럼 이거 그림으로 좀 볼게요. X축이랑 Y축이 있는데 원점이 고정되어 있고 2,1 B도 고정이고 근데 A라는 점은 막 움직이지. 그럼 A를 어딘가에 찍어. 그랬을 때 너 더하기 너의 최소값 찾는 거지. 언제 최소가 될까? 의미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까 말했듯이 루트 더하기 루트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의미를 보는 거 의미.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그어서 삼각형 좀 만들게요. 저거 A5 더하기 AB. 이거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해서 네가 무조건 AB 5B보다 크죠. 삼각형 결정 조건. 맞아. 빠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A5 더하기 AB는 무조건 5B보다 클 수밖에 없어 일단. 아직 괜찮죠? 삼각형이 된다 치면. 근데 만약에 A란 점이 이 빨간색 선분 위에 올라오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냥 이거 되는 거지. 여기서 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 생겨버리는 거. 상해. 그래서 돼. 그러니까 이걸 최소값은 5B예요. 그래서 정답이 5B 길이 구하는 거예요. 5B 길이는 너에서 너 거리 재면 0 빼기 2니까 제곱해서 정답이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저런 식을 보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뜻을 보면 돼요. 계산할 때는 언제냐면 봐봐. 선분끼리 더했잖아. 계산 절대 못하거든. 근데 만약에 선분끼리 제곱해서 더하면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제곱한 루트가 사라지면서 서로 더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계산해도 되는데
이때는 계산 말고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같이 해보면 얘랑 똑같이 이걸 A, B라는 점이랑 1, 0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죠. 생각됐어? 얘도 A, B랑 0, 1 사이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1, 0 뭐 여기로 봅시다. 0,1 여기로 봅시다. 이 두 점이 고정돼 있고 A, B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 B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선분이 어딘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제수체곱 값은 이거고 얘는 1대 1대 루트이니까 정답이 루트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단순 계산 말고는 이 정도 문제가 나와요. 일단 좀 더 난이도 올리면 저게 몇 칸만 몇인지 못 알아보게끔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신기 추려서 나오는 게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중선 정리랑 각의 이등분선 두 가지를 배울 텐데 두 개를 헷갈려하면 안 돼요. 일단 하프스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중선이 뭐예요? 중선이 뭐죠? 중선 배우잖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중선 하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빛이 한 점에서 어느 점에서든 여기 가운데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은 얘가 중선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뭐가 성립하냐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배의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 성립해요. 외워야죠. 다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의 2배. 아직 괜찮죠? 그냥 외워야 어쩔 수 없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외울 건데 증명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가끔 되거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아마 들어있을 텐데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옛날에는 나도 중학교 때 증명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 성질을 가지고 막 변형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를 확대시키거든. 근데 되게 어려워요 사실. 뭐 눈이 좋아해. 막 이건 이거랑 똑같고 막 닮음도 찾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좌표평면을 배우는 순간 민서야 이거이죠. 좌표평면을 배우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삼각형들을 좌표평면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좌표를 줄 수가 있어. 빠지겠죠? 그럼 저 삼각형이 좌표평면에 어딘가에 있든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어딘가에 있든 상관없는데 저걸 제일 편하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쟤를 두고 싶잖아. 두는 게 좋잖아. 난데없이 여기다 둔 다음에 A, B 뭐 문자를 다 잡으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제일 간단하게 여기 위에 올려놓는 방법이 원점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M으로 원점을 잡으면 참 편한 거죠. 왜냐면 너를 원점으로 잡으면 여기 C가 있고 얘랑 거리 똑같은 점에 B가 있을 거고 A가 어딘가 있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적당히 위로 올라오겠죠. 거리가. 좌표를 줄 때 A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A, B라고 줄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C, 0이라고 두면 X축 위에 점이니까 Y좌표가 0인 거죠. B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C, A죠. 그리고 A 이게 지금 M인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식을 그냥 한번 써보면 돼. 민수야 제발 넣었다. 오자마자 안 돼. 그럼 이거를 그냥 써보면 되죠. 사전을 먼저 써보면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너 제곱이고 그럼 A 더하기 C의 제곱 B 제곱이고 그럼 얘가 A 더하기 C의 제곱 B 제곱 AC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계산하면 A 제곱 A 제곱 2개 B 제곱 B 제곱 2개 C 제곱 C 제곱 2개 2AC 마이너스 2AC죠. 그래서 5%. 그래서 5%.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나왔어. 우변을 보면 2배에
bm 제곱 더하기 cm 제곱 bm 제곱 더하기 am 제곱 이거죠? c제곱이죠. c제곱 원점이랑 뭐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왜 똑같네? 당연히 이걸 어디로 옮기든 길이는 안 변하니까 똑같겠죠. 따라서 성립하는 거죠. 집에 끝났죠. 좀 다르겠죠. 좌변 그래서 증명 과정을 좌표평면에 놓고 얘를 원점으로 둔다. 그런 다음에 그냥 냅다 쓰면 풀린다. 여기 알고 계시면 되고 나도 뭐 문자 하나하나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어쨌든 얘를 외워서 문제 잘 적용을 하면 되고 얘를 언제 쓰냐면 너네가 눈치껏 다 써야죠. 아마도 뭐 중선이 나올 때 쓰겠죠. 중선 나올 때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혹시 각 BAM이랑 CAM이 똑같아요? 둘이 달라요. 너랑 같다는 보장 없어. 그래서 거기 안에 증명에 요 그림이랑 요 식으로 적어놔요. 세 번째 보자. 네 번째 뭐예요? 일단 그 좌표평면에서 한 반향이 어려워서 그냥 수직선에서 점을 갖다가 놓고 해볼게요. A랑 B가 있대. 예를 들어 3번 A, B를 2대 1로 내분 하는 점 P1 이라고 하면 P1이 어딜까? 내분이 뭔지 알아요? 오케이. 3번 AB가 여기 잘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3번 AB 길이가 지금 몇이야? AB 길이가 몇이야? 3이죠. 그럼 이 길이 3을 2대1로 안에서 분리하는 3번 AB 안에서 여기 안에서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이 이렇게 길이를 나눠줘. 그 비율이 2대1인 점을 찾고 싶어. 아직 괜찮아. 그러면 길이가 2대1인 점 P1 어디? 그래서 이거 4라고 금방 나오죠. 왜 4냐면 길이가 3이니까 2대2랑 1로 나눠서 가지면 되잖아요. 하겠죠? 만약에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 있어? 3이겠죠? 1대2니까. 이번에는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3라고 합니다. 그럼 선분 AB를 2라고 한 거랑 선분 BA를 2라고 한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를 거 같아 같은 거 같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3번 AB라고 하면 A에서부터 거리가 2인 거고 B에서부터 거리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 그러니까 BA라고 하면 B로부터 인 거고 A로부터 1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잘 봐야 돼. 그러면 BA로부터 2대1이니까 B로부터 2대1 이렇게 돼야 돼. 그럼 2대1 되려면 이 얘가 점이 몇이야? 3이겠죠? 오히려 얘랑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번 1대2라고 하면 이번엔 여기서 1이니까 이번엔 얘가 4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분이라는 건 선분 안에서 어떻게 길이를 놔두냐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선분 A, B를 1대2로 외분 하는 점을 또 원이라고 이렇게 외분은 뭐냐면 3번 AB였잖아. 그럼 3번 AB를 연장하면 직선 나오죠. 직선 AB 위에 어떤 한 점이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2면 돼.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거 연장하면 이렇게 연장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2인 3번 AB 안에 말고 바깥의 점을 찾을 거.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B로부터 거리가 2여야. 그런 점 어디 있어? 일단 여긴 아니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왼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겠죠. 그렇죠? 왜 왼쪽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A까지 거리가 더 길어버려. 맞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이게 1이면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런 점 잡혀 어떨까? 이 길이가 3인데 봐봐. 내가 비율을 쓸 때는 동그라미를 쓸 거거든. 그럼 1대 2면 1대 몇이야? 1대 2면 1대 몇이야? 여기도 비율상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 3이니까 여기도 3만큼 그대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인 외분하는 점인 거죠. 이제 되죠. 이번에는 2대1 외분 2대1 외분하면 이번에 2대1 외분하면 2대 1일 수가 없죠. 당연히 오른편에 있어야겠죠. 얘랑 똑같이 2대1을 하려면 적당히 이만큼 가서 2대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여기 잡히 몇일까? (2대 1) 1대 몇? 이거 똑같이 1대 1이니까 이거 파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대 1이래. 3대 1이면 3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3대 1이래. 그러면 이 비율은 몇인 거죠? 3대 1대 여기요? 3대 1이요. 여기 왜죠? 내가 지금 그림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3대 이게 3이야? 이게 1이야? 이게 왜죠? 2죠. 비율 2야. 이해돼? 그러니까 길이 3이 비율 2잖아. 그럼 비율 1은 길이가 2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6.5에 잘 있는 거죠. 글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3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뭘 알려준 거냐면 공식이라는 걸 알려주기 전에 그냥 선분 길이비를 보고 너네가 충분히 비율을 유지할 수, 따질 수 있거든. 사실 이게 더 중요해. 공식은 어차피 배워지는 건데 너네가 어떤 좌표가 있을 때 이걸 굳이 공식으로 쓰지 않고 막 이렇게 도형을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나중에 하려고 저걸 미리 한 거야. 일단 선분의 내분이랑 외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선분 안에서 뭔가 길이비를 놔주면 내분하는 거고 선분 바깥에서 길이비를 놔주면 외분하는 거죠. 그래서 눈 감지 마. 그러면 얘를 일반화 시켜볼게. A. 나 내분부터 합시다. 내분. 여기 안에 전 P에 대해서 길이비를 M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해봅시다. 돌리면 물 먹거든가 새우수 하든가. 알았죠? 네가 알아서 해봐. 알았죠? 그럼 내분하면 A 한 점이랑 그러니까 이 길이가 결국에 M 대 N인 거죠. 저 우리가 똑같이 길이로 따졌으니까. 그러면 PA 길이랑 PB 길이가 M 대 N인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내양 곱 이건 알죠? 그럼 M 곱하기 PB가 N 곱하기 PA랑 같겠죠? 그럼 PB는 몇이냐면 이 좌표를 우리가 펴서 X라고 하면 B 빼기 X가 P 좌표죠. 다시 PB 길이죠. 그러니까 M의 B 빼기 X는 N 곱하기 PA니까 X 빼기 A가 죠. 그럼 저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X 좌표잖아요. X를 정리할게요. 정리하기 전에 일단 N B 빼기 N X는 N X 빼기 N A가 되고요. X 넘기고 N 넘기면 N 더하기 N의 X는 N B 더하기 N A가 되죠. 돌리면 나갔다 오라니까. 그냥 좀 감고 있잖아. X는 M 더하기 N 분의 MB 더하기 N이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공식이에요. 까지 괜찮죠?
근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뭔가 외울 수 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잘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이라고 풀 때마다 써 일단. 그 다음에 둘이 더해. 우리가 전 P, 즉 X는 M 더하기 N 분의 내항국, 외항국으로 외우시면 돼요. 어차피 문제에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라고 더 줄 거거든. 그럼 차례도 적어. 그 다음에 내분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내항, 외항 쓰시면 돼요. 이거 안 넣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시 몇 개 들어볼게요. A를 똑같이 해볼까? 2라고 하고 B를 뭐라고 했을 때 얘를 2대1로 내분하고 싶어. 뭐라고 쓰면 되냐면 너 더하기 너 분의 10 더하기 2 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아, 내분은 더 할 거야. 내분은 더 할 거야. 외분도 저랑 똑같이 할 수 있어. 외분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외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봤지만 M 대 N에서 N이 더 크면 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런 게 정해졌었죠. 사실 M과 N의 그 대소에 따라서 좀 달라. 근데 일단 우리는 처음이니까 간단히 정해서 해볼게요. 외분할 건데 A가 A, B가 A, B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더 크다고 할게. A, B를 M 대 N으로 외분. N보다 A가 크다고 할게. N보다 N이 더 크면 A로부터 N이고 B로부터 N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대 2야. 그럼 1대 2 1대 2 1대 2 돼. 1대 2가 돼. 설마 돼? 안 되죠. 아, 여기 있는 거죠. 아, 여기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하면 px. 아, 됐죠. 그럼 또 길이 되겠죠. 어떤 점 p가 m 대 n이야. 그럼 똑같이 길이 되면 PA 대 PB 제곱이 M 대 N이고요. PA 똑같이 M 곱하기 PB는 M 곱하기 PA. 그럼 M 곱하기 PB는 B 빼기 X. B 빼기 X. 그럼 M 곱하기 PA니까 A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럼 또 X를 정리할 거니까 정리 먼저 하면 NA 빼기 NX. 그러면 1로 넘겨 2로 넘기면 MB 빼기 NA가 MX 빼기 NX 되죠. 그럼 X를 묶으면 M 빼기 N 되죠. 그래서 눈떠? 눈 감고 봤어. X는 M 빼기 N 분의 MB 빼기 NA가 돼요. 얘도 그냥 똑같이 써보면 자 A라는 점을 A, B라는 점을 P, M 대 N으로 외분했대 라고 하면 X는 아까 내분은 더 했잖아. 외분은 빼 M 빼기 N 분의 똑같이 내항 MB 빼기 N이 하면 돼. 내분이랑 외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되게 쉬워요. 괜찮죠? 당연히 얘를 이쪽으로 둬도 당연히 똑같은 결과 나와요. 더 나갈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수직선상에서 외분하는 거랑 내분하는 거리인 거야. 까지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좌표평면이잖아. 좌표평면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번에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너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좌표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 따라 Y좌표 따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발 여기다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쓱 오케이. 자, 이게 m 대 n이면 혹시 이것 대 이거 몇이에요? m 대 n도 돼. 얘도 m 대 n이죠. 닮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x좌표를 a라고 하고 여기 x좌표를 뭐 얘를 1,b C,D라고 하면 a랑 c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공식 저거 그대로 쓰면 되죠. 맞죠? 그럼 y좌표는 똑같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 네가 m 대 n일 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m 대 n이니까. 그럼 y좌표는 똑같이 저 공식 쓰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좌표가 두 개로 늘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a가 1,4고 b가 3,10 이렇게 있다고 쳐도 너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만약에 궁금하면 얘에서 따로 적용시키면 그냥 끝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x 좌표평면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수직선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돼. 그냥 구해볼게. 내분점을 p라고 하면 p는 2 더하기 1분의 x 먼저 합시다. 이렇게 6 1 2 더하기 1분의 20 따라서 p가 3분의 7, 3분의 24 끝. 이렇게 됐어요. 됐어. 외분도 한번 해볼게. 이번에 뭐 3대 1로 외분한 거 같다. 외분하면 1대 3으로 하죠. Q라고 하면 외분하면 1 빼기 3. 음수가 저도 괜찮아 당연히. 분의 1 곱하기 3. 3 곱하기 1. 1 빼기 3분의 10. 12가 돼서 Q가 빵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니까 1인가요? 더 되는 거죠. 까지 됐어요. 3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식을 다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이걸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1,4 하나 둘 셋 넷 A 1,4 3,10 넘어가야죠.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걸 찾아볼게요. 1대3으로. 그럼 직선 여기 위에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 치고 여기에 A 여기에 B 1,3 어딘가에 있는 점에 대해서 1대3이니까 1대3 이렇게 돼야 돼요. 1대3. 그럼 이건 비율이 몇이야? 이게죠 당연히. 그럼 그래서 얘가 1대3이었어. 여기는 2겠죠 비율.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x좌표만 따로 찾고 y좌표만 따로 찾으면 되거든. 여기 원래 1이었어. 이거 13이었잖아. 그럼 이게 대신 2죠. 그럼 이만큼 얼마큼 가냐면 1만큼 가야 되는 거죠.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다시. 여기가 4고 이게 10이잖아. 이 길이 지금 6이죠. 길이가 6이죠. 이 비율이 2의 비율 아니야? 이 비율이니까. 그럼 나는 아래를 얼마큼 가야 되냐면 2대 1만큼 가야 되는 거죠. 3만큼 내려가면 되죠. 여기서 3만큼 내려가면 좌표 1대 그래서 0,1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식으로만 보면 조금 안타깝고 그림을 봤을 때 몇 대 몇의 비율인지 너네가 다 보면서 이렇게 비율만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사실 난이도를 올리면 도형에서 내거든. 그럼 공식만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율 자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당연히 외워야겠죠. 방금 외우는 방법 한 번만 더 하면 차례대로 쓰고 내부는 더하고 차례대로 쓰고 외부는 빼면 돼요. 어렵지 않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좀 이런 내용이고, 왜라고 돼 있는 그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왜라고 돼 있는데 이 내분하는 거 요것만 적어야 돼요. 내분하는 것까지. 내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분하는 것까지만 적어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1번 보면 A, B가 나와 있고 순서이 2대 3을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먼저 줬고 그 두 점 사이의 중점이죠. 내분하는 점이니까 2랑 3을 더하고 하는 거야. 16 더하기 5는 뭐 끝나죠. A가 2죠. P가 지금 2분. 그럼 외분하는 Q는 2에서 3 빼겠죠. 2 빼기 3분의 2랑 8 곱할 거고 너랑 거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분의 22니까 마이너스 20. 답변 나왔죠. 그리고 PQ의 중점 잡네. 아까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럼 중점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죠? 1대로 내분하는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1대로 내분하면 결과적으로 2분의 2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내분점은 따로 공식을 쓸 필요 없이 더해서 다 나누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0b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됐어. 번째 a 1, B가 6, 마이너스 3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중점 잡혀서 보여달랍니다. 똑같죠? 3대2가 이거는. 그러면 내분하는 것부터 보면 내분. 내분은 먼저 더할 거고 5분의 6, 3, 18 2랑 1 더하기 5분의 마이너스 18 8 그래서 T가 4,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물론 아까 말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근데 뭐 공식을 외우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그리면 돼요. 빼기 1분의 8 얘가 빼기로 바뀌겠죠. 여기서 빼기 8 빼기 8 바뀌겠죠. 그럼 뭘까? Q는 16, 마이너스 25 되겠죠. 이번에도 중점 잡혀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너와 너희 더하지 마. 그러니까 평균 내면 돼요. 그럼 M의 잡히는 20이니까 10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14 되겠죠. 네. 그냥 보기 3분도 같이 해볼게요. 두 점에 대해서 3번 A, B를 1일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저기 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가 4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Y는 KX 빼기 5 위에 있대. 그럼 먼저 내분하는 점 먼저 구해볼게요. 그 점을 P라고 하면 2대1이니까 3분의 8 빼기 3분의 10 빼기 얘가 P가 2, 3이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 위에 있대. 무슨 말이야? 대입하는 거죠. 그치?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고 3은 2K 빼기 5가 될 거고 따라서 8이 2K가 되고 따라서 K가 4가 되죠. 그럼 K가 4겠죠. 되셨어. 두 번째 P 마이너스 1,1 Q 2, PQ를 K 대 5로 외분하는 직선이 외분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고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외분하는 공식을 쓰면 k 빼기 5분은 2k 빼기 5인데 뺐으니까 더하기 5. k 빼기 5분의 4k k 5니까 빼기 5. 이 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또 대입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k 빼기 5분의 6k가 마이너스 양변에 k 빼기 5 곱하면 6k가 마이너스 4k 더하기 20 알아서 10k가 20이니까 k가 이겠죠. 답이 이겠네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분이랑 외분의 공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활용 볼게요. 활용. 각의 이등분선을 두 가지 배우잖아. 내각, 외각. 일단 내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모양새를 보면 아까 배운 파포스의 중선정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보통 헷갈리는데 그러면 안 돼. 중선이랑 각 2등분하는 거 완전 다른 거야. 이렇게 2등분하면 여기는 뭐 길이 비할 거 아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를 또 D라고 할게요. 동점이 아니에요. A, B 대 A, C랑 B, D 대 B, C가 성립하죠. 설명 필요해? 필요한 거 아니야? 해야지. 너대 나머지. 그래서 보통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트죠, 하트. 하트 모양이야, 하트. 그래서 너대 너고. 당연히 언제 쓰냐면 가을 이등분할 때 쓰겠죠. 그래도 문제에서 쓰는 걸 이따 볼 거고. 다음 두 번째 무게중심.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면서.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하죠? 정의가 뭐죠? 이등분선에서 중점으로 삼고 세 번 해서 혼자내고 2등분이라는 게 각 말하는 거야? 앞에 3분 말하는 거야? 그 3분에서 각으로 이렇게? 네.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으면 이게 이렇게 2등분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이게 아까 배운 중선 아니에요? 이거 중선이죠? 파포스의 중선 정리에서 썼던 거. 보셔야 돼요. 그럼 중선이 하나 있으면 중선식 몇 개 나올 거냐면 3개 나오겠죠?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제 두 개만 그려도 되는 게 어차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여기 말고 딴 데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만자요. 그만자는 말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무게중심인 거죠. 무게중심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중선이 너를 몇 대 몇?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 식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유도 한 번만 진짜 들어보고 외울 거야. 근데 외우기 되게 쉽거든. 한번 들어봐. Y에서. 일단 X랑 Y 둘 다 있는데 어차피 생김새가 똑같아서 하나만 할게. X, Y 똑같이 쓰면 돼. 첫 번째. 일단 너와 너의 중점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P라고 할까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무게중심을 보통 G라고 부르는데 이 G는 어떻게 생기냐면 A, 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그럼 A에서 X좌표만 가져올게요. Y좌표 똑같이 쓰면 되니까 A, P에서 X좌표만 가져올게요. X2, X3
A에서부터니까 2대1로 내분하고 있죠. 정 G가. 그럼 그대로 써보면 G는 너 더하기 너 3분의 너 곱하기 너 x2 더하기 x 너 더하기 너 x1이네. G의 x좌표가 다 더한 거 3으로 나눈 거야. Y도 어떻게 되냐면 다 더한 걸 3으로 나누겠죠. 이해돼요?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됐어. 아까 내분점 중에서 중점 생각해봐. 중점은 뭐 있냐면 2점 더해서 반으로 나눴지. 평균이잖아요. 얘 3점이라서 3점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예요. 정확히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은 진짜로 무게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실제로 들어서 이 점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안 넘어져요. 무게중심이라서. 무게중심이라는 말 자체에 세 점의 평균이라는 말이 숨어있어요. 세 점의 평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이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까지 이제 알아두면 중요한데 세 번째 말을 읽어볼게요. 삼각형 ABC의 세 면을 다 민사야. 뭐라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을 동일한 비율로 내분 혹은 외분 하는 점을 DEF라고 하자. 이때 DEF의 무게중심과 ABC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A, B, C. 이제 비율을 똑같이 내분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M 대 M, 3대 2라고 할까요? 3대 2, 여기 D. 그럼 A에서부터 했으니까 이번엔 여기서 3대 2, 여기 3대 2. 여기서도 3대 F, 3대 2 라고 색을 잡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이 삼각형 있잖아. 또 노란색 삼각형이랑 ABC랑 무게중심이 똑같아. 됐어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엄청 길게 써서 증명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건 안 할 거고 뒤에 책 그 문제 좀 넘기면 57번 보십시오. 57. 세 점이 있대. A가 2,5고요. B가 3, 마이너스 5고요. C가 마이너스 2,1. 이거랑 이미지 P에 대해서 다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P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끝이 제곱이지. 아까 그 맨 처음 점 길이 구할 때 P 더하기 PB를 그냥 더하면 계산 못하는데 제곱하면 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루트 사라지니까. 근데 이건 진짜 계산할 수 있어. P의 A, B라고 했을 때 P의 제곱을 그냥 적어. A 빼기 2의 제곱, B 빼기 5의 제곱, A 빼기 3의 제곱, B 더하기 5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B 빼기 2의 제곱. 이게 지금 1번이고 그 풀이 과정을 뭐 쓰라고 했는데 일단 A끼리 B끼리를 모을게. 일단 A 제곱 몇 개냐면 3개죠. 빼기 4A, 빼기 3, 빼기 6, 빼기 10, 더하기 4, 빼기 6이죠. 이거는 B제곱 대 여기는 3개고 빼기 10, 더하기 10, 빼기 12. 괜찮죠? 암산 어려우면 다 써도 돼요. 숫자니까 쭉 다 적고 암산해보면 4, 25, 9, 25, 4, 36이네. 그러면 이렇게 50이고 40이고 90에 13이니까 103이죠. 103. 이게 1번이죠. 그냥 푼 거.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A, B를 구하고 구해달래. 그러면 이게 최소가 되고 싶어. A, B는 그냥 둘이 상관없는 애지. 그럼 보통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 일부러 A랑 B끼리 뭐 하는 거거든. 얘 3으로 묶으면 A 제곱 빼기 2A고요. 3으로 묶으면 B 제곱 빼기 4B는 맞죠? 더하기 됐어. 이런 형태니까 내가 너랑 너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3배의 a 빼기 1의 제곱. 3배의 b 빼기 2의 제곱. 이고 얘 만들 때 더하기 3 들어갔고 얘 만들 때 더하기 12 들어갔죠. 총 15를 뺏긴 거죠, 얘가. 여기서 15를 빼면 몇이죠? 15 빼면 88? 이래. 그럼 저 값이 언제 최소? A가 몇일 때? A랑 B가 몇일 때? 이거 완전 제곱식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 그 0보다 어때? 생각이 잘 안 보여? A 빼기 1의 제곱 0보다 어때? 커마를 갖자. 얘는? 쟤도 0보다 커마 맞죠? 저게 제일 작으려면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되지? 0돼야 돼. 성현이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2거든. 우리가 구하는 제일 최소값을 가진 점 P가 1컴마인 거죠. 알겠어.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다시. 그러면 그냥 심심해서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볼게. G. 그냥 심심해서.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2죠. 둘 똑같죠. 그러니까 뭐도 나온 거냐면 삼각형에서 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점 G에 대해서, P에 대해서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상식으로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 줬는데 보통 그냥 바로 이렇게 물어보거든. 1번 건너뛰고 P 제곱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최소값을 가지는 점 P가 어디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이거 계산해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니까 너네 그냥 무게중심이야 라고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3번에 ABC의 중점을 D에 풀어갈 때 무게중심 찾아야 돼. 그럼 얘도 예시로 한번 다시 가보면 먼저 차례대로 중점 구해봅시다. 너가 될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2분의 5 그리고 2는 BC 중점은 2분의 1, 2분의 1 AC 중점은 0, 2분의 11이죠. 이렇게 되죠. 그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찾아가면 해줄게. 3개 더해서 반 나눌 거, 3을 나눌 거고 3개 더하면 3이잖아요. 무게중심을 G'이라고 하면 1, 2분의 12 6이고 3으로 나누기네요. 이게 무게중심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증명은 아닌데 예시일 뿐인데 그냥 항상 성립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무게중심은 세 점의 중점, 세 점의 평균이에요. 세 점의 평균인데 좀 더 탐구해보니까 삼각형을 적당히 내분도 외분도 상관없어. 비율만 똑같이 가져가는 점 3개를 모아놓으면 그 3개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해요. 라는 걸 방금 3번에서 본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삼각형 어떤 세 점에 대해서 P 제곱 더하기 P 제곱 더하기 PC 제곱 최소로 만드는 이 점은 무조건 무게중심입니다.